여러분, 과세안이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누군가 예를 되게 잘 정리를 해놨길래 커뮤니티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과세 한번 볼까요? 과세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금융위에서 지침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들어갈 겁니다. 보면은 볼게요. 주식과 우리 암호화폐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3억 미만의 수익을 봤을 때는 20%를 과세합니다. 주식. 그리고 3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어때요? 금액이 3억이든지 말든지 3억 이상이든지 말든지 무조건 22%입니다. 소득세 20%하고 지방세 2% 합쳐가지고 22%입니다. 주식은요, 기본 공제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에 5천만원까지, 수익금 5천만원까지는 과세가 면세됩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기본 공제가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25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과세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비디오를 좀 잘라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고요. 자,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사실 모든 게 묻혀가지고 이것만 지금 2번만 계속 중점적으로 보더라고요. 너무 이거 주식하고 차별한다 이렇게 해서 2번만 보는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결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손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거예요. 작년에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내가 2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손실 봤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된 거죠. 1억을 손실 봤는데 올해 와가지고 내가 1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작년에 내가 1억을 손실 봤기 때문에 올해 수익 본 1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너 작년에 1억 손해봤구나. 그러면 올해 1억 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를 해줄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결손금의 개념입니다. 예. 지난해 5년까지 돼요. 5년 합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5년 전에 1억을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3천만 원을 수익을 보고 3년 전에 2천만 원 수익을 보고 해가지고 그게 총 맞춰졌다 라고 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요. 그런데 가상자산, 우리 암호화폐는 어떻게 돼요?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2월 공제가 안 돼요. 결손금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년에 1억을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가 마이너스 1억이야 이미. 작년에 1억이 나가지고. 근데 올해 내가 3천만 원을 수익을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합치면. 자, 올해 내가 작년에 1억 원을 손해를 봤는데 올해 내가 3천을 플러스 했어. 3천만 원 플러스 했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1억이고. 그거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년 거고 이건 올해 거잖아요. 그럼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불합리한 과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면 얼마나 돼요? 250만 원 기본 공제 250만 원 그거 공제해주고 나면 2,750만 원이잖아요. 2,750만 원에 대해서 과세 22%를 뗀다는 얘기예요. 22%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과세가.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밑에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주식은 상황입니다. 밑에서 이제 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은 2023년에 1억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 1년 후에 2억을 손해를 봤어요.
네, 2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럼 이제까지 1억 수익이고 2억 손해니까 마이너스 1억입니다. 1억. 자, 2025년에 1.4억을 수익을 받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억에서 1.4억을 수익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4천입니다. 맞나요? 플러스 4천의 이익을 봤어요. 자, 그러면 주식은 지금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 5천만 원 안에 들어오죠. 4천만 원이. 그러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자, 코인은 어때요? 2023년에 1억을 수익을 봤으면 똑같아요. 1억을 수익을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개가. 자, 2024년에 2억을 손해를 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억입니다. 자, 이때는 수익을 받고 이때는 손해를 봤어요. 그럼 이때 어때요? 이때 1억 수익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이때는 또 1.4억의 수익이에요. 어떻게 돼요? 전체 합치면? 자, 코인은 여기서 수익이 4천만 원이에요. 수익은 4천입니다. 전체 수익은 다 합치면. 근데 세금이 얼마 나와요? 4,700만 원 나옵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아바이크님이 계산해 주셨는데 이거 위에서 2,750만원에 대한 거 605만원이라고. 그러면 세금 부과 때문에 연말에 사람들이 돈을 다 빼면서 시장의 변동이 많을까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자, 여러분들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해보셨나요? 주식 해보시면 그렇죠. 박정희님 말이 맞아요.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많이 올랐을 때 지갑에 넣어서 이민장가 갔다 오면 돼요. 큰 손이라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 주식 해보시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 벌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5천만원? 네. 네, 주식은 그래요. 주식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의 수익이 지금 1억이 났어. 실제로 내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왔다 갔다 하겠죠. 뭐 그 장시간에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플러스 1억이 지금 평가 금액이 1억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매도하지 않으면 그 해의 수익을 안 봅니다. 세금을 안 내요. 매도할 때까지 안 냅니다. 매도할 때 내는 거예요. 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매도를 안 하면 돼요. 매도를 하는 순간에 수익금으로 그걸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해 2022년에 코인을 샀는데, 코인을 내가 6천만원에 비트코인을 샀어. 비트를 5천만원에 샀습니다. 5천만원에 한 개를 샀어요. 5천만원에 한 개를 샀어. 5천만원이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연말에 갔는데 2022년 연말에 갔더니 비트코인이 2,500만원으로 떨어진 거야. 반타작이 났네. 2,5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팔았어. 만약에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2,50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요. 그럼 손실이 났죠. 마이너스 2,500만원. 그럼 세금 안 내죠. 손실이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근데 2023년이 왔습니다. 코인 내가 업비트를 계속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봤어. 근데 뭔가 반등할 조짐이 보이네? 반등한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3천만원이 됐어.
그러면은 나 다시 사야겠다. 나 올라가는 것 같아. 다시 사야지. 3천만 원에 다시 샀습니다. 한 개를. 그쵸? 그래서 이게 막 상승을 해요. 막 상승을 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다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이 다시 됐어요. 5천만 원이 다시 돼. 그럼 나는 플러스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샀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3천만 원에 다 샀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중간에 안 팔았어. 이때 손실을 보고 안 팔았어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 안 팔았다가 2023년에 5천만 원 되자마자 5천만 원으로 다시 원상복귀 되자마자 그냥 원가에 그냥 손실도 안 보고 그냥 수익도 안 보고 그냥 팔았어. 그럼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손실 중이라면 오히려 더 존버해야 돼. 아예 내가 이 코인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을 거라면 완전히 내가 여기를 그냥 코인 시장을 하겠다. 난 완전 히 코인 시장 더 이상 못 있겠어.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러면 손절하고 나가는 거지만 내가 이 코인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손실 중이면 그냥 존버를 하는 게 나아요. 세금으로 따지면. 이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네. 그러니까 존버하는 유저들이 그만큼 많이 생길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뚠뚠이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금 부과 때문에 연말에 사람들이 다 돈을 빼면서 이제 뭐 시장의 변동이 많을까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버하는 사람들이 손실 중에는 손절치고 나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그쵸. 이렇게 가는 거다. 어쨌든 이 방식이 이 세금을 매기는 이 방식이 3번 결손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불합리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과세 관련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하나 따드릴 거고 이건 끝났고요. 자, 과세 관련된 거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볼게요. 뉴스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워낙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막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주식 시장이나 코인 관련돼서 나올 때마다 국감장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볼게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한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실명 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본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국감을 들어가서 그 국감 방송된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과세
빠짐없이 가능하다, 무조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4대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충분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설에서 한번 보죠. 역설에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4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OTC 거래, 그 장외 거래라고 하죠. OTC 거래, 그리고 우리 디파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P2P 거래, 그런 거는 어떻게 과세하죠?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이 말의 뜻이. 맞나요? 4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우리 지금 나노 레저를 쓰고 있어요. 나노 레저 쓰고 있습니다. 나노 레저,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레저를 쓰고 계신 분들도, 원래부터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저는 레저에다가 과거에 한 3, 4년 전에, 뭐 3에서 4년 전에 나노 레저를 이미 사가지고요, 여기다 코인을 다 빼놨어요. 여기다 다 코인을 빼놨습니다. 물론 뭐 바이낸스에서도 갖고 있고 업비트에도 아주 극 일부가 있어요. 극한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나노 레저에 들어있거든요. 다 빼놨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는 잡거래소도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면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도 있었고요, 뭐 캐셔레스트라는 거래소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뭐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도 있었고요. 되게 많은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샀던 코인들은 그런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일로 옮긴 것들도 있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업비트도요, 옛날에 내가 거래했던 내역들을 전부 다 증빙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송했던 내역들 내가 업비트로 다시 보냈다가 다시 뺐다가 뭐 얼마를 원화를 넣어서 다시 사가지고 얼마를 출금하고, 그거를 전부 다 리스트화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내가 나노 레저에다가 지금 내가 얼마를 옮겨놨는지, 지금의 현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나노 레저에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과세할 거냐? 어떻게 과세하냐? 나노 레저에 갖고 있다가 나는 이거를 업비트로 딱 보내는 순간, 나 이제 원화로 바꿔야지 라고 해가지고 1월 1일 이후에 업비트로 딱 보내면, 자, 나 이제 이거를 원화 마켓에서 팔고 출금해야지 라고 하면, 업비트에서는 그거 과세를 어떻게 측정해서 금융위로 어떻게 넘길 겁니까?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네? 어느 거래소에서 샀는지, 만약에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너 이거 언제 얼마에 주고 샀는지 출처를 밝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옛날에 그 없어진 거래소, 그 비트소닉이라는 캐셔리스트라는 거래소에서 한 3년 전에 사가지고 이거 내가 옮겨놨는데, 그랬다가 뭐 업비트에 가가지고 몇 번 뭐 팔고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코인을 내가 한두 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어떻게 과세를 해요? 과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님이 말씀하시는 게 의미로 정한 금액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게, 그게 지금 원래는 최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 말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자, 1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1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그 금액이 원금으로 보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업비트에 지금 업비트에만 제가 얼마 갖고 있는지 아시죠? 제 업비트에는 제 극히 일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제 코인 자산 중에서 업비트에 지금 1,300만 원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내일이 1월 1일이야. 그러면은 딱 1월 1일이 되는 순간 지금 보유 자산 있는 거, 이 금액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 아니 그거였어요. 정부에서 내놓은 게. 그러면은 자, 내가 코인을 그러면 2월 1일 정도에 내 개인 지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업비트에다 넣어. 그러면은 어느 시점부터 과세를 할 건데요? 임의로 정한 금액이 뭐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못해요. 그래서 물론 자,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 뭐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지금 너무 급급합니다. 세금을 그냥 하루라도 빨리 매기기 위해서 너무 급급해요. 아직 시스템적인 것들이나 방법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는 투자자의 보호 방안입니다. 투자자의 보호 방안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자 보호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겠다. 이러니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업비트에다 코인을 하나도 안 남겨둘 겁니다. 1월 1일까지. 지금 1,300만원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전부 다 일단 뺄 거고요. 레저로 빼놓고,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P2P 거래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코인을 업비트에다가 안 팔고, 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좀 업비트에서 사게 되면은 나중에 과세도 고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P2P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세가 시작된과 동시에.